확률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여러분? 경우의 수 배웠지? 자, 경우의 수를 배우는 이유는 사실은요, 확률을 구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여기에 보면은 뭐 확률 P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라고 나왔는데 핵심만 보면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바로 확률이야. 자, 확률이란 뭐라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예요. 다시 확률이란 뭐라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 구하셔야지만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두 개인데 분모에는 모든 경우의 수고요. 분자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를 적어 놓으면 그 분수식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 확률이 된다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확률을 보통 나타낼 때 분수로 나타내기도 하고 소수로 나타내기도 하고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 이런 거 있잖아. 비가 올 확률이 30%입니다 라고 하면 30%입니다 라고 하면 얘는 뭐야? 100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한번 실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혹시 선생님이요 뭐뭐 두 개 이렇게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자, 혹시 선생님이 이산별량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친 적 없나요? 이산별량 있지? 이산별량 두 개 기억나십니까? 이산이라는 말 뭐라고 가르쳤어? 선생님이 이산의 뜻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연속의 뜻은 붙어 있는 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산이라는 말은요 1, 2, 3, 4 이렇게 수가 따로따로 똑똑똑 떨어져 있어서 읽을 수 있는 수를 말하는데 주사위의 눈이라는 것은 1, 2, 3, 4, 5, 6 이산별량이지. 1, 2, 3, 4, 5, 6 이산별량이지. 이산별량 두 개가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뭐로 푼다? 표로 푼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맞아? 이게 제일 빠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리고 두 눈의 차가 1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그릴 겁니다. 이산별량 두 개는요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푸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우선 1번 문제 보도록 할까?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구하시오. 몇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3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경우의 수, 즉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모든 경우의 수는 66에 36이죠. 그래서 36분의 3이니까 약분해서 확률은 몇이다? 12분의 1이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의 수의 차가 1이 될 확률 구하래요. 눈의 수가 차가 1이 되려면 우선 이런 경우 있지. 그리고 또 2하고 3, 또 3하고 4, 4하고 5, 5하고 6. 이거 외에 또 다른 경우 있어, 없어? 있지. 그렇지. 6, 예, 6에서 예, 우선 6이 앞에서부터 갈게요. 어서 할까? 2와 1, 3과 2, 4와 3, 5와 4, 6과 5지. 그래서 파랭이 몇 개? 5개. 빨갱이 5개. 또 다른 경우 있어, 없어? 없죠. 그러므로 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는 10가지인데 모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36가지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해서 얘는 18분의 5라는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유제 1번 한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제 1번 풀어보세요. 글씨 이쁘게. 그냥 유혁인 거기 위에 다 풀어. 학생이 이미 풀긴 했지만.
교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수밖에 없다. 두 앞면은 셋 다 앞면이죠. 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원짜리 동전이 한 개야. 동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밖에 없습니다. 얘도 한 개네요.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얘도 한 개네요.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동전을 모두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지.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우선 10원짜리 동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두 가지지. 맞아? 100원짜리 동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 두 가지.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 두 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10원짜리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그지? 자,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 500원짜리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 결국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 해서 확률은 몇이 되겠습니까? 8분의 1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될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랜다. 24페이지입니까? 네. 24페이지에서 우리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좀 보고 가도록 하자. 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요. 항상 P는요, 무조건 0 이상 1 이하인 범위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확률이 0이라는 얘기는 뭐야? 확률이 0이라는 얘기는 절대 일어날 일이 없어 라는 거야. 맞아?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뭘까? 이 사건은 무조건 일어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거나 무조건 일어나거나 요 사이에 확률이 존재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야, 확률이 -3이야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야, 확률이 30이야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확률이 30%야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30%는 소수로 바꾸면 몇이다? 0.3이다. 즉 1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가능하다예요. 자, 2번, 3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네요.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임의로 뽑는데 홀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은 전체 5장 중에 1, 3, 5, 3장이니까 5분의 3이죠. 자, 5 이하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은 5 이하면 1, 2, 3, 4, 5 중에 나오는 거지. 얘는 뭐야? 무조건 그런 게 나오지. 어떤 카드를 뽑건. 맞아? 그래서 확률이 몇이다? 1이다예요. 자, 그런데 7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이래요. 7의 배수면 7, 14, 21 이런 식으로 가는데 카드는 1, 2, 3, 4, 5밖에 없거든. 절대로 7의 배수가 적힌 카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의 확률은 몇이다? 0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필수예제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죠? 엄청 쉽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계란이 4개, 흰색 계란이 6개가 있답니다. 자, 계란 한 개를 임으로 꺼낼 때 노란색 계란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10분의 4, 즉 5분의 2다. 자, 노란색 계란 또는 흰색 계란이 나올 확률은 몇이다? 1이다. 파란색 계란이 나올 확률은 0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자, 25페이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개념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 전체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나온다. 자,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나피라고 할까? 여집하고 붙일까? 그래, 중학교니까 그냥 이렇게 가자.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요거를 문장으로 읽어보도록 하자. 몇 번만? 4번만 이렇게 읽을 겁니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 빼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읽어볼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전체 확률은 항상 몇이다? 1. 그래서 전체 확률 1 빼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4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가도록 하자. 자, 시작!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 1 빼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한 번 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 1 빼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한 번 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 1 빼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마지막.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 1 빼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요 아래 개념 살짝 볼까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하면 이때 P와 Q를 더하면 항상 전체 확률 1이 나온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2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일반적으로 문제에 적어도 최소한 뭐뭐안을 뭐뭐 못할이라는 말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나왔네요. 자, 여기에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다가 우리 부정이라고 적어놓도록 하자. 부정이라고 적어놓도록 하자. 문제 상황을 부정한 것을 빼버리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요 녀석과 관련해서는 필수예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우리 요 문을 좀 닫고 갈게요. 잠깐만, 우리 근데 어머님이 쌤 사주시고 개념 플러스 영 안 사주셨어요? 헐. 어머님한테 꼭 사달라고 얘기하세요. 선생님 둘 다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자, 문제 다 풀었습니까? 풀었습니까?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유혁군. 그래. 예쁘게 글씨 써야 돼. 근데 꼭 풀어야 돼. 그 옆에다가.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똑같은 문제인 줄 알았어요. 두 눈의 수의 합이 이렇게 나와서.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아닐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아닐 확률.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뭐를 빼면 되겠어? 두 눈의 수의 합이 뭐가 될 확률을 빼면 된다? 4가 될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지. 유효가 자세 똑바로 앉아서 맞아? 자, 그래서 우리 아까 표 만들었었는데 1, 2, 3, 4, 1, 2, 3, 4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 있어요? 3가지 경우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 마이너스 몇 분의 몇? 36분의 4. 즉 1 마이너스 12분의 1 해서 12분의 11이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 보도록 합시다.
봅시다. 얘는요 1이라는 확률에서 어떤 경우를 빼면 돼? 두 눈의 수가 1, 1, 2, 2, 3, 3, 4, 4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경우를 모두 다 빼버리면 되겠지.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존재할 거야? 6가지. 그러므로 우리 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몇 분의 몇? 36분의 6 세우면 되겠죠? 1 마이너스 6분의 1 하니까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6분의 5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필수의 제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풀어보세요. 자, 유혁이 선생님하고 약속했지? 일어나서 필수의 제4번은 유혁이가 나와서 풀어보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자. 수업 이제부터 졸면 무조건 나와서 시킨다. 이제 안 좋지. 갑자기 잠이 왔겠지? 예. 필수의 제4번. 지켜보겠어. 자, 필수의 제4번 문제. 유혁이가 답 말해본다. 4분의 3. 네, 4분의 3. 모두 4분의 3 나왔으니까 안 풀어드려도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넘어가서요 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의 덧셈,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의 곱셈이라고 부릅니다. 자, 선생님이요 경우의 수를 가르치면서 경우의 수에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십니까? 나죠? 자, 경우의 수에는 어떤 법칙이 존재했었습니까? 시작!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법칙 유혁군 법칙 무슨 법칙 가르쳤어? 선생님이 경우의 수 더하기하고. 그치? 그 법칙의 이름이 뭔데?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었어요. 자, 합의 법칙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야? 경우의 수 더하기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다. 곱의 법칙의 의미는 뭐였다? 경우의 수 곱하기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다라는 기가 막힌 거예요. 학생들은 보통 그냥 무의식적으로 더하고 곱할지 모르겠는데 얘를 합과 곱을 사용하지 않고 무턱대고 이 경우의 수를 구하면 몇 배까지 경우를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세면서 다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알겠습니까? 유혁이 일어나서 수업 들어 빨리. 자세도 나쁘고 지금 졸고 있잖아. 일어나. 빨딱 스탠드업. 서서 수업 듣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확률이라는 개념도요. 어떻게 확률을 구할 수 있냐면요. 확률을요. 더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가끔 빼면서 구하기도 해. 되겠습니까? 그리고 확률끼리도 곱해서 새로운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28페이지,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확률의 덧셈과 확률의 곱셈이라는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때는 무엇을 한다? 확률끼리 더한다예요. 자, 이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라고 나와 있지. 가로 열고 이렇게 좀 적어 놓도록 하자. 배반 사건인 경우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적어 놓자. 유혁군 배반 사건. 어디다 적겠어? 선생님 지금 수업 중인데. 여기 독립사건을 주면 거기 독립사건이라고 적혀있어요? 아, 선생님 옛날에 필기 났던 거지? 아니야. 동시에 아니에요. 우선은 배반 사건. 여기 있네요. 배반 사건이지? 써져 있어요. 네? 써져 있어요. 네. 기분 좋지? 써져 있어서 배반 사건이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요 실제로 개념 확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2 이하 또는 4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 자, 주사위 던질 때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와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우리는 이런 것을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2 이하 또는 4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에다가 4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더하면 된다예요. 자,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는 경우죠.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4, 5, 6이지. 그래서 확률로 구하면 몇 분의 몇?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 해서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6분의 5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우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유제 2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얘들아, 필수예제 1번 문제 풀어보자. 필수예제 1번, 그리고 다 푼 사람은 유제 2번 풀어보세요. 필수에 다 풀어요. 네? 필수에 다 풀어요. 네, 필수예제 다 풀고 유제 2번 푸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십시오. 다 풀었으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는 뭐라고? 2, 3별량 2개. 뭐로 푼다? 표로 푼다 라고 했어요. 그래, 1, 2, 3, 4, 5, 6 1, 2, 3, 4, 5, 6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때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그러므로 36분의 2 더하기. 자, 두 눈의 합이 5가 될 경우의 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경우밖에 없네요. 36분의 4. 그래서 얘는 36분의 6이 돼서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답은 몇? 6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분명 주사위 두 개를 풀 때는요 습관적으로 표를 그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라고 했지.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거는 쉬워가지고 표 안 그리고 그냥 풀어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쉬운 내용조차도 표로 풀게 하냐면요, 고등학교에서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문제는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그런데 그때는 훨씬 복잡하고 지저분한 게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수학을 풀기 위해서는 주사위 두 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표로 반응하는 훈련을 해 놓으라는 건데, 그렇게 풀었어 안 풀었어? 안 풀었지. 새로 푸십시오. 자, 표 없는 사람요 새로 그려서 푸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고 했는데. 그 표 그려 있어? 네. 예. 자, 그거 다 푼 사람은요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유제 2번 문제 풀어봅니다. 풀었어요. 네. 지금 3377 가지고 24 맞을 수 있어요. 네? 3377 3377 가지고요. 24. 지금 선생님이 미안한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 혹시 유제 2번과 관련된 문제입니까? 아니, 제가 수학 그 창의 보시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서 봤어요. 무슨 말이요? 3377 24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이 두 개 있고 7이 두 개 있는데 그거를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24를 만들어야 돼요.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24를 만들어야 돼요? 네. 선생님 답이 뭐죠? 해봐야겠다 이거는. 네? 답이 뭐죠?
유제 2번이요? 선생님도 다 몰라요. 풀어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22분의 15. 22분의 15래. 자, 우리와 만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 속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구슬 6개, 파란 구슬. 너 풀어야 되는데 거기 답이 달려있는 거지. 저 풀었어요. 풀었어? 책을 바꿔버려야지. 새 책에다 풀게야지. 예. 거기다 풀어. 앞으로는 자, 주머니 속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구슬 6개, 파란 구슬 7개, 빨간 구슬 9개. 와, 주머니에 전체 구슬 몇 개 들어있습니까? 22개. 22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머니에서 구슬을 한 개 임의로 꺼낼 때 흰 구슬 또는요, 흰 구슬. 자, 흰 구슬 또는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자,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은 22분의 6,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은 22분의 9 되겠네요. 그러므로 답은 22분의 15고, 얘하고 얘는 서로 배반 사건 맞습니까? 맞지? 하나가 일어나면 다른 하나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 페이지 29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소수가 뭐예요? 소수라는 개념. 이거 잠깐 지금 거기에 소수 나왔어요? 문제 풀면서 선생님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라고 나와 있죠. 가로 열고 독립사건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사실 배반 사건, 독립 사건, 종속 사건 이런 용어는 고등수학의 확률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독립 사건의 반대말이 이제 종속 사건 이런 게 있는데 우선은 그냥 간단히 중학교 과정에선 종속은 나오지 않으니까 거의 독립 사건만 확인하고 갑시다.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는데 이때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대요. 단 A와 B는 서로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친다예요.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B의 확률이 바뀌는 거야. 이게 종속이야. 그런데 사건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의 확률에 변함이 없을 때 우리는 얘를 독립사건이라고 부르며 곱의 확률의 곱셈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필수예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소수. 소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연수를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자, 자연수는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지요. 뭐와 뭐와 뭐로 분류가 돼요? 일과 소수와 비소수, 일명 합성수라고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분류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수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고 있는 수예요. 즉, 보도록 합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와 같이 자연수가 있어. 선생님이 이 녀석의 약수를 밑에 적어볼 거야. 1, 1, 2, 1, 3, 1, 2, 4, 1, 5, 1, 2, 3, 6, 1, 7, 1, 2, 4, 8, 1, 3, 9, 1, 2, 5, 10, 1, 11, 1, 2, 3, 4, 6, 12 뭐 이렇게 약수들이 쫙 나올 수 있지. 정원아, 정원도 이제 일어나 볼까? 예, 졸면 안 돼.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왜 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냐면
이 많은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수는 오직 뭐밖에 없어? 1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1은 모든 수의 약수인데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고 있는 이런 수들이 있지. 맞습니까? 예, 이런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불러서 2, 3, 5, 7, 11 이런 상태로 나가는 걸 소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나머지 수들을 보면 1과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수가 합성이 돼 있지. 맞아요. 이렇게 다른 수가 합성이 돼 있는 수를 우리는 비소수 혹은 합성수